자, 지금부터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리 노트 한번 OX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과밀 억제 권역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급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이때 취득세 세율이죠. 그럼 얘는 여러분 항상 과밀 억제 권역이란 말하면 무슨 대상이죠, 여러분? 중과 대상입니다라고 있었죠, 여러분. 그때는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세 몇 프로죠, 여러분? 2%를 말합니다, 죠? 예, 100분의 200 몇 배죠? 2배죠? 그럼 2% 2배니까 몇 프로를 말한다? 4%를 표준세에다가 어떻게 하라, 여러분?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1번과 2번을 반드시 비교해 주셔야 돼요. 2번은 뭐죠, 여러분? 대도시죠. 물론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뭐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이럴 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합한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요 대도시는 일단 표준세에다 먼저 몇 배를 곱하죠, 여러분? 3배를 먼저 곱하는 거죠. 표준세에다가 3배를 먼저 곱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과 기준세를 몇 프로죠, 여러분? 2%죠. 2%의 100분의 2배는 몇 프로죠? 4%를 합한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맞아서 틀렸어, 여러분? 틀렸죠. 자, 과밀억제 권역일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거지만 대도시 안에서는 이미 앞에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먼저 곱했기 때문에 이때는 4%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뺀 세율로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뺀 세율.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꼭 세율의 차이점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그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맞는 말인가요?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과세권은 특강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또는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자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납세 의무자죠. 취득세 납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면 되는 거. 2번, 3번 맞는 말이죠. 자, 4번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죠. 또는 실종이 뜨는 실종 선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죠? 6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6개월 이내.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러면 이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누구를 말하죠? 비거주자를 말한다고 그랬죠. 비거주자일 때 상속인 중 한 명 이상이 비거주자들은 이때 3개월 연장한 9개월 이내가 취득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표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어떻게 하죠? 신고 앤드 뭐하러 납부하는 거죠. 4번 맞는 말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5번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를 말한다 보시겠죠, 여러분?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뭐,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여기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증여는 물론 부담부 증여로 인한 경우에 취득일 때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죠, 여러분? 그 과표다 세율을 적용할 산출세액을 신고에 납부한다. 신고 앤드 납부. 맞는 말인가요? 틀렸죠. 항상 상속과 증여일 때는 말일 기준이죠. 말일. 그래서 로 인한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일이 빠졌기 때문에 4번,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 뭐 반드시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뭐가 됐죠, 여러분?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그 유명한 뭐죠,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그러면 이때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 해당 중과세를 적용할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네, 바로 공개되는 거죠. 이때 빼는 금액에 가산세가 포함됐다. 포함한다. 맞아, 틀려, 여러분? 자,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된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렸죠. 두 군데가 틀렸네. 하여튼 일수가 나면 30일 아니라 며칠이 내죠, 여러분? 60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중과세를 적용한 산주에서 차감하는 이미 납부세 가산세를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6번은 틀린 말이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7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한다. 즉 원칙적인 신고 납부 기한 전에 먼저 뭐 한다?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등기 등록 신청서를 뭐 하는 날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바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이죠. 8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서 채권자 대비권이나 등기 신청을 하려는 누구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한 취득세를 모았어요. 여러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뭐죠? 채권자 대비권이죠. 이 경우 채권자 대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갖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8번은 맞는 말이란 걸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9번이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에다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뭐로 가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이 문구가 맞았냐 틀렸냐는 얘기죠. 틀렸죠? 결론. 이때 일시적 2주택 해소기간은 여러분 1년이 아니라 몇 년 여러분? 3년 이내죠 여러분? 3년. 그럼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 교수님 3년 이내니까 1년 이내면 3년 이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분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출제자는 1년이냐 3년이냐 2주택 해소 기간이 1년이냐 3년 이걸 물어본 거지 1년 이내의 범위가 3년 이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돼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지 말고 출제자의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나한테 맞춰달라는 분이 가끔가다 계셔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가 문제에다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읽고 내가 거기다가 맞춰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3년 이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조정 대상적인 2주택이 모두 있다. 즉 종전주택,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적이 있더라도 개정되기는 2년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다 무조건 2주택 해소기간은 몇 년이더라면 3년 이내다는 거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만 어떤 걸 포함해야 돼? 종전주택을 처분해서 몇 주택을 만들어야 돼? 1주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했다. 그럼 그때는 추징 들어간다. 그래서 부족세 즉 바로 8%에다가 1%에서 3% 기본세율을 뺀 거죠. 여기에 바로 추징세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10% 여기에다가 납부지원 가산세 하루당 10만 분의 22 이 가산세가 부과돼서 무슨 방법? 보통징수 방법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9번은 틀린 말 다시 한번 말하죠. 10번 토지 지목 변경이죠.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취득이죠?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는 그때는 산주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을 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냐고 했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중가산세를 말하는 거죠. 이때 중가산세는 취득세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다만 그런 경우라도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일 때는 8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번은 틀린 말이죠. 이때는 토지 이 지목 변경은 간주 취득이란 취득세 납세는 80% 중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이때는 일반 가산세인 바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납부지원 가산세 되는 거고 중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매일 정리 노트 해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